안녕하십니까. 돈산 Q&A 공부방 도화쌤입니다. 보통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엑기스라고 생각하는 걸 이렇게 이제 적어 놓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거를 과목별로 학생이 적어 놓은 것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주면서 어떤 식으로 적어 놔야 되고 뭐가 필요한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빠르게 정리를 합니다. 자, 춘산, 봄산에 눈이 녹다, 그죠? 늙음 탕식, 탈로가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설이 내린다, 하얀 머리가 생긴다. 그다음 우탁의 탈로가, 적은 덕, 잠만, 잠깐만, 춘산은 청춘이다, 봄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춘산 밑에다가 청춘 쓰고, 그죠? 잠만, 적은 덕만 써놓고, 그죠? 청춘. 눈 녹이는 바람, 그러면 눈은 설이 이렇게 써놓고, 녹이는 바람 이렇게 써놓고 있으면 좋겠다, 바람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한 줄로 쫙 정리가 될 텐데 좀 이렇게 길게 써놨네요. 넉넉하게 쓰는 것도 좋은데 이걸 쭈루룩 1, 2, 3, 4, 5, 6 해가지고 압축해서 쭉 쓰고 한눈에 쫙 살펴보게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우탁인데 이거 탈로가 쓴 사람이네요. 늙음, 한 손에 막대 잡고 늙음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쓰면 끝나네요. 백발. 그러면 한 손에 막대 잡고 백발, 늙음은 막을 수 없다, 이렇게 한 줄로 끝납니다. 마음아 너는 어이, 이제 서경덕 도학자인데 뭐 황진이와 관계도 있죠. 근데 이제 이 추상적 개념 마음을 너로, 그럼 마음 너, 이렇게 한 다음에 의인화 이렇게 쓰면 되고, 매양은 항상. 그럼 요거 옆에다가 그럼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죠. 백설이 자자정 그래. 그러면 이 백설, 이색, 고려 말에 이게 충실인데 왕조 몰락, 우의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면 백설, 이렇게 가르치고 고려 무신, 구름, 이성계, 이렇게 해서 구름, 이성계, 이것만 써놓으면 되네요. 자, 매화는 우국지사, 그 다음에 석양은 고려 왕조. 자음적, 500년 도읍지를 돌았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무상하더라. 이렇게. 의구한데, 500년 도읍지는 의구한데 인생은 무상하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가 충절을 나타나죠. 충신, 그럼 충신 하고 쓰면 끝나나요. 자, 흥망이 유사하다, 흥하고 망하는 게 흘러간다는 건데, 그쵸? 그러면 요거 같이 이 두 개가 연결돼서 똑같은 걸로 쓰는 건데, 만월 때 추체로다, 시각적. 그러면 만월 때 시각적. 주기적은 석양. 이것도 아까 위에 그 석양 고려 나올 때 똑같이 나오니까 그때 주기법 이렇게 써놓으면 되네요. 자, 내리는 물처럼 정도전이 삼범이라고 해서 조선을 창조한 사람인데, 조선의 시스템을, 그죠? 자기 합리화죠. 그래서, 자기 합리화 이렇게 간다 써놓고, 물소리뿐이다. 청각적으로 표현. 소리라는 것만 잡으면 되는데요. 이런들 어떠는 저렇게 뭉쳐서 살자, 그죠? 회유, 어떠하겠습니까? 해서 리자가 서리법으로도 쓰인다는 거죠. 만수산, 칙릉, 드렁, 칙청처럼 오래된 산이라는 거죠. 고래요, 맞는.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리. 자, 철령 높은 거를 넘어가면서 귀향을 갈 때, 광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이입했다. 귀향가는 심정, 철령, 귀향가는 고개. 오리 짧은 다리, 김구. 많이 안 나오는 거 이런 건 차라리 자세하게 했어야 되는. 그쵸? 나머지는 다 자주 나오는데 많이 안 나오는 거. 오리는 학, 까마귀는 해오라기. 불가능한 상황, 영원한 행복. 쉽진 않네요. 왜 그러냐면 요거만 보고도 이 정확한 주제를 찾아내야 되는데, 정확한 주제가 뭐예요? 어쩌라고? 행복을 기원한다고? 오케이. 자, 삭풍은 나무 겉에 불고, 김종서가 장군인데 북방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삭풍, 겨울바람. 기계가 있다. 장군, 김종서의 기계. 한 줄로 만들어도 돼요. 한산섬, 이순신. 끝나고. 샴동에 배옷 입고, 이게 춥다는 거죠. 제얼기를 할 때. 임금이 돌아가심. 배옷 자태에다가, 임금 돌아가심, 돌아가심 이렇게 쓰면 되고, 이 몸이 죽어가서 성산문, 사육신, 요것만 쓰면 되고, 백설이, 천하의 만건고, 건고는 천하예요. 천하에 가득 찰 만이에요. 건곤, 일척할 때도 천하가, 하늘과 땅이 싸우는 거니까 전체, 독야청청.
성산문 동학청청하고 백설은 이렇게 화살표하고 수양대군 이렇게만 써놓으면 되네요. 수양산, 수양대군 바라보면서 백이숙제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죽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먹고 죽었는데, 이것도 왕토사상에서 왕의 땅인데 굶어 죽지 고사리 먹고 추잡하게 살았다고, 채미 고사리 먹고 살았다고, 녹봉도 되지만 이렇게 비판하면서 나는 차라리 굶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방 안에 켜있는 촛불, 이게 촛농으로 감정이입, 슬픔에서 촛불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진 걸 눈물로 표현하는 거죠. 다음 거는 높은 남계 이항원, 높은 남 벼슬, 번님, 간신배에 대한 풍자, 당장하죠. 노래에 삼킨 사람, 신음, 노래를 삼킨, 목속으로 삼킨, 말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죠. 일러 다, 말해서 다 못 일러, 불러나 푸르똥야, 진실로 뭐 풀릴 것이라면 나도 불러보나, 진짜로 풀려서 오해가 풀릴까면 나도 불러보겠는데, 말해서 다 못 물러, 일러 다 못 일러, 물론, 이렇게 해서 연결됐다는 거죠. 그러면 풀린다, 이렇게. 연세법 연결된 쇠사실처럼 이렇게 같은 부분이 반복되어 있는 거를 말하는 거고, 높으라 나프라, 인생에 대한 달관적. 이게 달관은 통달인데요. 세상사에 돈의 달관은 돈에 굳이 구애받지 않는. 뭐 김소의 구름에 달가서 가는 나그네, 뭐 행운유수. 여기서 이때부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달관, 통달. 유유자적, 얽매이지 않고 하는. 평생을 일이하여 무상, 근심이 없이 유유자적하게 얽매이지 않는 거를 얘기합니다. 이 몸이 죽어 정몽주. 이게 이 단심이라고 해요. 붉은심, 일편 단심, 붉은 마음, 충성심, 한 조각의 붉은 남심, 고려 왕조에 대한 백골이 진토돼서 백골이 이 진흙이 돼서 원지가 되고 날아가는 간호라 삼각사나, 그러니까 삼각사는 서울에 있는 것을 임금을 뜻합니다. 다시 보세요. 한강수야 이렇게. 관동별곡에도 나오죠. 삼각산 해서 이쪽으로 가죠. 병자호란때 끌려가죠. 유배 가면서. 시조에서는 당연히 대꾸법이 거의 많이 나오고, 삼각산을 불렀으니까 의인법이고, 이건 대표적으로 비유하니까 이거예요. 임금님을, 고국을, 한강수도 그렇고. 국화야 너는 어찌, 사군자죠. 국화 너는 어이. 그래서 지조절개 이렇게 사군자를 보면 매, 난, 국, 죽 이렇게 되는데,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 그쵸? 여기다가 뭐 동, 서, 남, 북이도 되고, 이게 뭐 우행도 되고 다 됩니다. 이거는 사군자고, 북창사문은 검은고, 술시입니다. 선비들의 북창사문. 그 다음에 이제 사군자 있고, 북창사문 있고, 오우가 있어요. 수석, 송, 물, 월. 수석, 송, 물, 돌, 송, 죽, 월. 그 다음에 서시 하나, 이렇게 6개인데, 이거는 오우가고. 나왔을 때, 이거는 선구자, 난토는 암양부동, 뭐 국화는 오상고절, 대나무는 뭐 마디가 있다, 속이 피었다, 곧게 자란다, 뭐 이런 특성마다 선비, 사군자, 관념적으로 그랬죠. 생각 속에서 실제로 있는 걸 고를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기계를 그려야 된다. 기세를 추상적으로. 자, 까마귀 있는 고래 정몽주가, 까마귀가 이성계다, 백로야 가지 마라, 너는 안 어울린다, 이렇게. 까마귀 검다 하고 뭐라고 하지 마라. 이거 2개 내면 참 재밌겠죠. 까마귀 검겠지만, 백로야 네가 뭐라고 하겠지만, 진짜 겉이 검다고 속것까지 검겠냐. 내가 왕조를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너처럼 고고한 척하는 게 더 쉽다. 나같이 겉은 껍고 똥을 묻혔지만 나라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나라를 만드는 게 훨씬 낫지 않냐. 그러니까 2개가 완전히 대립되는 이야기입니다. 까마귀 눈비마적, 까마귀 간신배, 여기도 간신배죠. 야광명월 충신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까마귀를 사용하는 것들, 까마귀의 속성들이 이제 얘하고 얘는 같을 때지만 입장이 얘는 또 다르죠. 반대 입장으로. 구름이 무심하다. 구름이 무심하다고, 이렇게 해가 있는데 구름이 이걸 가리는데 무심한, 이유 없이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구름은 간심이라는 거죠. 이 광명한 빛이 날빛을 가린다. 그러니까 이 해를 가리니까 해는 임금을 가렸다는 것이죠. 자, 유흥부, 간밤에 부는 바람이 불었다. 세상이 혼란스러웠다. 바람에 바람 눈소리가 횡포다. 근데 이제 조심해야죠. 이게 이 바람이 이 전체 상황에 있어서 어떤 이렇게 상징성을 띠기도 하지만, 이걸 그냥 계절적으로 아니면 상황적으로 그냥
바라보는 풍경일 수도 있는데 이게 두 개가 혼란스럽게 될 때 틀리기 쉬우니까 그냥 계절인지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충신은 안조정이여 임금 예찬하고 천만리 머나먼 길 떠나겠죠. 머나먼 길 천리 이렇게 과장법이고 어쨌든 계유정난 때 그죠. 저물도 내 안곳하여 울어 울면서 밤길 가는다. 그러면 의인법 울었다. 저 물이 내 속 같아야. 자,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소리를 낸 다음에 현대 한글로 생각한 다음에 비슷한 단어를 떠올려서 전체 맥락을 잡은 다음에 다시 그 단어를 보면 내 안 같아요. 저 물도 내 속 같아요. 내 속만 같아요. 울어서 밤길 가본다. 얘는 딱 가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망학 두보는 이제 두시 뭐 해가지고 두보시가 이렇게 7원절구나 5원 율시 뭐 이런 식으로 한자로 됐는데 어쨌든 태산의 정곽. 태산이 이렇게 중국에 북경이 있으면 뒤에 있으면 한 800m밖에 안 되는데 이 임금이 계신 걸 보니까 천하를 조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북망산으로 뭐 이렇게 그 시체들 묻는 공동묘지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반교행 두보 그러면 이거 자체가 친구 교우가 타락한 세태를 비판한다라는 걸 봐야 되는데 내용을 좀 읽어야겠죠. 근데 한번 이렇게 봐놓으면 두보가 교우의 도가 타락한 세태 그래서 반 나오면 타락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겠어요. 두보 오랴 억사제 객관적 상강물을 보시면 이게 주체가 있는데요. 주체는 사람이에요. 사람 주관. 그 다음에 객체가 있어요. 목적어. 이거는 객관적인 물건이라고. 이게 객관적 상관물인데 요거 물건을 말할 때는 객관적 상관물. 이게 감정이 이동했다는 감정이입, 감정의 전이. 이게 그럼 객관적 상관물이 이 주관의 감정을 대신 표현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사람의 특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희노애락, 울다, 웃다 이렇게. 희노애락, 울다, 웃다 이렇게 뚜렷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관이 이걸로 상징물이어야 돼요. 객관적 상관물, 상관 있는 상징물. 그래서 물건을 중심으로 하면 객관적 상관물, 이거는 감정의 이입, 여기에서 들어갈 거는 사람의 감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법도 되고 의인법도 가능합니다. 객관적 상관물이 나오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전쟁 상황을 통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짐, 절구, 그냥 이제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람이 파랗다. 그러니까 새도 하얗소. 새가 하얀데 이 장소가 가람 아파트 강입니다. 강은 파랗고 새는 하얘니까 색채가 대비돼서 뚜렷하게 보인다는 거고, 글을 쓸 때는 당연히 경치. 자, 이렇게 배경이 나온 다음에 위에서 캐릭터가 튀익 나온 다음에 fight 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배경을 먼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후정, 감정이 나오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는, 시험 볼 때는 주제가 중요하니까 거꾸로 읽어나갑니다. 이렇게 단락을 나눠서, 시를 단락을 나눠서 거꾸로 읽으면 주제를 통해서 이 주제를 강화하는 것들이 뭔가만 거꾸로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야 훨씬 더 시험 볼 때는 더 좋습니다. 수구초심이라는 것은 여우가 이렇게 죽을 때 고향을 향해서 죽을 때 고향 방향으로 머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언덕후, 언덕의 마음, 처음의 마음, 고향의 마음으로 머리를 놓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것이죠. 주보가 돌아가는 기러기가 난리가 나니까 돌아가지 못하는 화자. 이거 얘네는 마음대로 하늘로 날아다니는데 나는 못 간다 고향에. 똑같이 현대시에도 있어요. 구름은 저 북녘 땅으로 가는데 나는 못 간다. 뭐 이런 것과 같이 시험 문제 내면 이거 좋은 문제인데. 춘망의 두보는 봄에 바라봅니다. 이별의 상황에서 봉합, 음서, 편지입니다. 편지끝.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구체화된 상황을 얘기해주고, 대조 대꾸법은 당연히 많이 씁니다. 한자에서. 과장법. 전쟁으로 인한 보고 싶은 마음을 절절하게 쓰다 보니까 쓰게 된 거겠죠. 자, 강촌의 모습. 유유자적하고 편안함을 알아서 분수에 맞게 만족해라. 난문주점인데 자연과 조화 속에서 장기판도 만들고 낚시도구도 만들고 그죠? 이거를 바라보는 것이죠. 두보 우회의 외양모사 즉사. 그러면 외양모사 했다. 그럼 막 기억하고 있어도 훨씬 빠르긴 하겠네요. 춘야 회우는 봄에 바람 비 내린다. 기쁘다. 희망이 있다. 꽃핀다. 부정적 현실로는 구름이 어둡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꽃이. 비 내리면 꽃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열매를 잘못 mov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상황이나 배경을 봐야 되겠죠. 잘밤, 두보, 민속산의 난으로에서, 자, 이렇게 두보는 난리 치던 시대에, 안속산? 안록 사사명. 이게 뭐더라? 안록산 사사명. 난으로 인해 체포되어서 억류 중인 상태에서 가족 생각을 한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 시각적 심상으로, 향기로운, 그러면 그죠? 달빛, 빛깔, 고운팔, 고운 모양, 고운팔. 색깔이겠죠. 촉감 아니니까. 차가우리, 촉감. 여러가지 다 있네요. 아내의 모습에 대한 화자의 상상입니다. 용비어천가는 1443년에 훈민정을 만들고 46년까지 테스트 버전을 해서 그렇게 발표하지만 실제로는 신하들이 반대를 한 것 같아요. 이걸 발표를 해야 되나 마나. 그래서 정인지, 권제, 안지가 이게 주축이 됐는데 정권 안정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외워요. 정권 안정. 정인지, 권제, 안지. 주축이 돼서 용비어천가. 용은 임금이고요. 비, 날른다는 거고요. 어는 이것도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어명이다 이렇게 하니까 임금. 그런 거 하늘의 노래. 조선공의 정덕성을 위해서 세종 이전의 조상들, 태조부터 전부 다 이 조상들의 공종. 왜? 지금 세종이니까. 세종 이전의 왕들의 행적을 다 쓰고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건데, 대개 이제 시조처럼 돼 있죠. 이제 사구체로 돼 있고 각 장은 2절 이렇게 짝으로 되어 있어요. 10,000원짜리에 보면 나오죠. 근데 1장과 25장은 확실히 형태를 명확하게 지켜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설의 중국도 쓰고 거기에다가 조선의 건국을 짝을 맞춰서 대조법으로, 대국법으로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신도가 정도장이라고 했죠. 조선의 최고 천재라는 말도 하는데 사람들이 신도가 개국공신으로 국가의 호의적인 말 예상하고 쓰고, 이시다, 이샤다, 이 시는 존칭일 수도 있고, 이어 쇼쇼, 파시쇼 하면서 쇼쇼 감탄사로 나오죠. 이렇게 감탄사냐 의문문이냐 이렇게 문맥상의 의미로 다 파악해야 됩니다. 그냥 보면 안 되고. 옛날에 지위, 이 디귿이 지읒이 되는 국외음야가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초반기에는. 잣은 외워야 되죠. 그냥 도성, 성이니까. 등고, 두보 보면 올라가라,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수구초심, 객관적 상간물, 원숭이, 새, 나뭇잎, 강, 요것들을 전부 다 차야 되는데, 이 객관적 상간물인가는 어떻게 하냐. 물건을 확정한 다음에 이것을 묘사할 때 서술어가, 감정이 써있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비는 잔나비띠라고 했을 때 원숭이고, 가시 없다, 가히 없다. 어머니의 사랑은 가히 없어라. 그렇게 나옵니다. 끝까지 없다. 다음이 없다. 다음이 없다. 끝이 없다. 상래, 항상. 자, 악양루라는 것은 악양루에 오른답니다. 악양루에 동정호 있는데, 호수 근처에 있는데, 누각입니다. 외로움, 회자의 고독, 그럴 편지, 온만, 헌함, 난간, 누각이니까 난간이 있겠죠. 난간에 앉아서. 강남봉 2구년, 두보, 자연과 인간의 모습. 그럼 강남봉 2구년. 계절적 모습, 평경화, 꽃진한 시절, 지는, 두 개의 음악 안 됐다는 것이고, 꽃진한 시절, 중위법, 좋은 시절이죠. 이런 지위, 몇 번이나 몇 번. 적이, 참으로. 또, 여기 위에 뭐 있었는데, 맞는 단어 쓴 것 같네요. 그죠? 네. 자, 이럴 때는 절대 안 맞는 단어를 써보지 마십시오. 맞는 단어를 써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둘 다 쓰면 둘 다 헷갈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학교를 외국인한테 가르칠 때 헛교, 훅교, 혹교 이렇게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학교만 써보시는 겁니다. 맞는 것만. 이건 틀린 거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맞는 것만 여러 번 써보시는 게 강화시키기 훨씬 낫습니다. 둘 다 쓰면 둘 다 헷갈립니다. 자, 이거는 장정일인데 라디오 같이 사랑을 끄고 껐다 켰다 해서 김신수의 꽃을 패러디했습니다. 풍자적으로. 그런데 가볍게 단추를 눌러서 해버리면 켰다가 껐다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걸 비판하는 것이죠. 자,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하죠. 편의적인 일시적인 사랑을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가지가 담을 때
가지가 담을 넘어요. 그러면 뿌리, 꽃, 잎은 내적이고 비, 폭설, 담이 있어 외적 넘을 수 있었다. 그러면 자유를 얻기 위해 용기를 얻고 협력해서 하는 것. 가지가 이 바깥의 세상, 자기의 한계를 넘을 때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용기를 내서 한계를 넘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흑백 사진은 당연히 흑백이니까 오래됐으니까 유년 시절이겠죠. 그 다음에 고향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향은 고향을 있으면 고향과 떨어져 있느냐, 고향 앞이냐, 고향이냐, 이렇게 공간적인 거리도 중요합니다. 또 이 공간이, 고향이 그대로냐, 자연만 그대로고 사람은 바뀌었냐, 사람은 그대로인데 자연이 바뀌었냐, 아니면 완전히 바뀌어서 내 고향이 아니냐, 잃었던 고향이 아니냐, 이렇게 다 종류별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고향, 자, 반복을 통해 강조했는데, 떠도는 구름, 내가 떠돈다. 그래서 고향의 자연, 달라진 고향, 완전히 달라졌으면 슬프죠. 상실감을 느끼죠. 이렇게 잡아줘야 합니다. 이것도 교양이죠. 향수, 존경, 꿈앤드 리들이야. 그럼 여기는 꼭 가고 싶은 고향이죠. 변함없는. 그죠? 이렇게 고향 종류가 여러 가지 나왔을 때, 고향의 분류도 굉장히 고향의 시가 많기 때문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인동차는 참을인자거든요. 겨울에 정지용, 일제강점기에 정지용도 아들 죽음 이렇게 하죠. 시비가 나오면 인동차를 마신다. 겨울을 견디고 참아낸 자. 그리고 장수산, 오를장, 오랜수 하니까 고유하고 탈속의 세계, 신비의 세계인데 여기 쩡쩡쩡 소리가 나면서 사람에 대해서 도끼질도 하고 그러죠. 근데 우절중, 우절중, 이 산에 비하면 세속적이라는 거죠. 어쨌든 조찬, 정지용, 언경에서 가까운 거 보고 감정으로 빠져드는 거죠. 이렇게. 비온 뒤에 고요한 풍경 보니까 일제 말기에 억압의 진실 살아가는 서러움 부각했다. 그러면 아침 풍경을 보고. 자, 춘설, 봄 내린다. 이른 봄 아침에 눈사이 먼 산을 보면서 생명력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느낌이 뭐라고요? 조용히 이 정지용 씨 보면 아들이 죽고 슬픈 마음에 주변을 조용히 관찰하면서 내면 속에서 침잠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하는 식으로 써있어요. 시들이 거의 다. 자, 추억, 감자 먹는 사람들, 빈센트고, 맛있는 잠, 풍경, 힘든 풍경을 역설적으로 강조했다는 거네요. 추억, 감자 먹는 사람들.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나도 이거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쓸 때,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걸 또 다시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팁을 드리자면 이걸 한 줄로 정리해서 문장 형태로 그냥 쭉 이어서 이것저것 합쳐서 그냥 문장으로 해서 정리해서 뭐뭐 했습니다 다 이렇게 끝내서 이 단어만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주 체크한 거 밑에다가 보조적으로 설명할 단어들을 체크해서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1, 2 해서 한 줄이나 이렇게 두 줄로 정리하는 게 훨씬 이걸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후렴구. 자, 그런데, 자, 이제 거꾸로 빠르게 하면, 여기 특별히 체크할 게 없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한번 정리했다는 의미는 있지만, 이게 있어야 꼭 그 시험을 보는데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이거는 같이 있으면 이렇게. 짝을 져서. 요것도 같이 있어요. 오해하기 쉬우니까. 근데, 나머지는, 그러니까 한번 써본 의미는 있지만 이걸 꼭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편지, 험난, 난간도 특별히 의미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같이 의미 있습니다. 이렇게 요만큼은. 그 다음에 요것도 한 줄로 정리를 했으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여기에 심상꽃, 피, 꼬지. 요것도 실제적으로 이 구름하고 꽃하고 비하고 비에 대해서 기쁜데 구름에 대해서 부정적 현실 이렇게 나왔다면 그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걸 꼭 써놓는 걸 권하죠. 이게 정리된 거예요. 왜냐하면 요걸로 한 줄로 즉사 두고 우피의 외양모사 이렇게 그죠? 우회의 외양모사 이거 써놓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내용을 몰랐다면 써놓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봉서나 음서 자체가 낯설은 단어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 이건 많이 나오면 기출 문제 나온 거니까 요것도 써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드물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무심탄 이 까마귀에 대한 걸로 이렇게 대칭되는 의미로 이것과 이거 같이 쓰고 이거 반대편에 써놔서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거랑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써놓고 1, 3번을. 자, 그 다음에는 뭐 삼각선이 병자호란이다. 뭐 이렇게 자주 보다가 보면 느끼는 거고 평상, 우유자적, 신음, 연세법. 이제 시조를 따로 한번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시조가 자신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많이 안 본 거고. 흥망성쇠의 길제, 이색, 백설, 매화, 석양, 백달, 적은덧.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정리를 했을 때 좀 흩어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한 장에서 3장 정도에 쓰여야 될 것. 자,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저는 1차 정리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 종이에다가 1, 2, 3, 4 해서 진짜 수능 직전에 봐야 되는 것들만 쭈루룩 좀 간단하게 한 줄로 정리를 해서 쭈루룩 써놓으면, 그죠? 이게 누적이 되면 그러면 이거는 수능 보면 틀리지 말아야지 라는 거가 되면 이제 2차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는데 조금 더 많이 이걸 이런 식으로 써요, 처음에는.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밑줄을 치민 다음에 핵심만 뽑아갖고 한 줄씩 정리해가지고 2차 정리까지 해서 수능 전에 아니면 모의고사 전에 항상 반복해서 읽어볼 것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1차 정리라면 1차 정리의 양이 많지 않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여태까지 공부한 걸 다 갖고 와서 보관한 거 같이 쓰려고 파일에까지 넣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자 라고 했더니 아직 요약이 덜 됐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 양이 적다 라는, 공부는 많이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그럼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하고 실력은 늘어났는데 그걸 시험을 보기 위한 대비 준비로는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 이걸 지금 찍어주냐면 좀 있으면 모의고사 보니까 모의고사 볼 때 이렇게 정리를 한 것들을 또 틀린 오답을 다 이렇게 나중에 통합해서 정리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됐죠? 네, 수고하셨습니다.